안녕하십니까, 고경입니다. 오늘은 CSS로 드롭다운 메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표준에 의하면 실제 콘텐츠는 HTML 태그로 작성을 하고요. 그 외에 웹페이지 레이아웃이나 메뉴, 디자인 등에 관련된 것들은 CSS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CSS를 보지 못하는 스크린 리더나 아니면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전달해야 하는 메뉴 내용은 HTML 태그를 통해서 전부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화려한 레이아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라든지 스마트폰 브라우저 이런 디바이스에서는 CSS를 적용을 해서 드롭다운 메뉴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CSS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메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메인 메뉴는 지금 둥글게 이렇게 양쪽이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위에 메인 메뉴가 있고 메인 메뉴에다가 마우스 오버를 하게 되면 배경색도 바뀌고 글자색도 바뀝니다. 그리고 감춰져 있던 서브 메뉴가 나타나고요. 서브 메뉴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은 역시 서브 메뉴의 배경색과 글자색이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 서브 메뉴 전체에 도형도 내부 군데가 다 둥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서브 메뉴 위로 갔을 때 첫 번째 항목은 윗부분이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고 마지막 항목은 아랫부분이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항목들은 직사각형으로 표시가 돼요. 이것들을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 위로 마우스 오버를 했을 경우에만 서브 메뉴가 나타나고 치우면 서브 메뉴가 사라지는 효과도 CSS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설치해 놓은 스페셜이라는 폴더 안에 보면 드롭다운이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실제 지금 아무런 내용도 없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메뉴를 하나씩 추가하고 CSS 효과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어서 브라우저 창을 닫지 말고 그냥 두세요. 바뀌는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드롭다운이란 파일을 노트패드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헤더 정보만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메뉴를 작성을 할 텐데요. 메뉴는 UL 태그, 그러니까 unordered list, 순서가 없는 목록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항목들은 이런 식으로 li라는 항목, 목록을 나타내는 항목을 이용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목록이 메뉴이기 때문에 클릭했을 때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 태그도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특별하게 이동할 페이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샵을 붙이는데요. 연결할 페이지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다 이제 연결할 페이지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인 메뉴 5개를 작성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메인 메뉴가 만들어졌는데요. 메인 메뉴 중에는 서브 메뉴가 있는 메뉴들도 있었습니다. 서브 메뉴를 나타낼 때는요. 이 li가 하나의 메인 메뉴를 나타내기 때문에 닫는 li 직전에 또 하나의 ul 태그를 이용을 해서 서브 메뉴를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소개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요한도라 안내라는 메인 메뉴 아래에 있는 서브 메뉴, 이 UL 태그가 그 서브 메뉴가 되고요. 그 안에 li가 서브 메뉴 항목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서브 메뉴 항목들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브 메뉴까지 모두 작성이 됐는데요. 저장을 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고침을 해보면 메뉴이기 때문에,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는 세로로 나열되고 각 앞에 블릿을 붙여서 표시를 하죠. 기본적인 형태의 리스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바꾸면 되겠고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메인 메뉴가 들어갈 영역을 스타일 지정할 것입니다. 자, 메인 메뉴를 만든 태그가 지금 UL이란 태그인데 이 UL이란 태그가 여러 번 사용되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제가 NAV라는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NAV라는 이 요소의 스타일은요. 일단은 아까 보셨듯이 회색
그 배경이 깔려 있었고 양쪽 주변이 둥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메뉴 항목이 들어갈 수 있게끔 높이가 적당히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에 해당하는 소스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리스트 스타일이 non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분릿 기호를 없애는 거고요. 메인 메뉴의 높이 값은 45픽셀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색이 7D7D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더 레디어스 값은 좌우 양쪽에 전체적으로 테두리를 둥글게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패딩 값은요, 그 안에 들어가는 메뉴 항목들, li 항목들이 있었죠. 그 li 메인 메뉴 항목들이 적절하게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ul에다가 안여백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딩 값을 준 거고요. 다음 마진은 다른 요소, 웹문서에는 지금 다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마진을 0이라고 줬습니다.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하고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이 부분에 지금 메인 메뉴가 들어갈 거예요. 메인 메뉴가 들어갈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할 일은 그 안에 메인 메뉴들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메인 메뉴 항목들은 그 UL 태그, NAV란 아이디를 가진 UL 태그 바로 아래에 있는 li 항목들입니다. 이 li 항목들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자, 메인 메뉴는 일단 가로로 배치를 해야 되니까 플롯 값을 left라고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로로 쭉 배치를 할 거고요. 포지션 렐러티브라고 한 것은 각 메인 항목들을 자연스럽게 배치를 하는데 메인 항목 바로 아래에 있는 서브 메뉴 항목을 앱솔루트라 그래서 절대 좌표 값으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식 요소가 앱솔루트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요소는 포지션을 렐러티브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서브 메뉴 항목을 자유롭게 배치하기 위해서 부모 항목인 li를 포지션 렐러티브 값으로 줬습니다. 이 마진 값은 메인 메뉴에 있는 각 항목의 서로 그 항목과 항목 사이의 여백입니다. 위아래는 5픽셀 정도 주고요. 좌우로는 10픽셀 정도 떨어지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패딩 값은 0이라고 줬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메인 메뉴가 배치됐습니다. 지금 메인 메뉴 게시판하고 프로필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서브 메뉴 개수에 밀려가지고 밑으로 들어간 거고요. 나중에 서브 메뉴를 없애게 되면 이 게시판과 프로필이라는 메인 메뉴도 이 위로 메인 메뉴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메뉴 항목은 만들어졌어요. 그럼 메인 메뉴 항목 안에 들어있는 글자, 링크 텍스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럼 네이브 li의 링크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들어갈 것은 텍스트 링크니까 밑줄도 없어줘야 될 거고요. 글자 색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보면 이 패딩이라는 것은 li란 항목 안에 글자가 위아래로 10픽셀, 좌우로 20픽셀을 줘서 그 li란 영역 안에서 글자하고 영역 사이에 보기 좋게 여백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진 값은 링크 텍스트가 그 li 안에 링크 텍스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요소와의 여백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굴림이고요. 폰트 웨이트는 600이에요. 그러니까 700이 볼드 값인데 700보다는 약간 작은, 그래도 보통 글자보단 진하게 표시가 되겠죠? 글자 크기는 1EM입니다. 이건 이제 16픽셀하고 같은 크기고요. 글자 색을 지정을 해줬고, 링크이기 때문에 텍스트 아래에 밑줄이 생기기 때문에 none이라고 해서 밑줄을 없애줬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 부분에도 둥글게 처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그 메인 메뉴 항목이 배경색이나 글자색이 바뀌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둥글게 보일 수 있도록 둥글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그 색상 하나만으로도 표시될 수 있지만 약간의 그림자를 추가하면 좀 더 선명하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가로 옵셋은 0이라고 주고 세로 옵셋만 1픽셀이라고 줘서 아래쪽으로 살짝 그림자가 나타나게 했습니다. 원래 000이라고만 하면 까만색인데 RGBA로 선언을 해서 0.3 정도의 불투명도 값을 줬어요. 약간 투명하게 보이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지정을 하고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흰색에 가까운 색이고요. 그 밑에 살짝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 그림자를 뺀 경우와 추가했을 경우가 글자가 두드러지는 게 달라집니다. 그건 여러분이 한번 빼거나 더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제 요 마우스가 지금 오버돼도 여기 바뀌지 않죠, 스타일이. 이제 마우스 오버 했을 때, 링크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가지고 갔을 때, 스타일이 바뀌게, 그러니까 배경색과 글자색이 바뀌게 한번 스타일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버 했을 때 배경색은 이렇게 됐고요. 약간 밝은 회색입니다. 글자색은 회색 계통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역시 그림자를 줘서, 그러니까 흰색 그림자인데 약간만 불투명하게 처리를 해서 그림자를 줘서 글자를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버 했을 때도 그 영역이 둥글게 처리될 수 있게 보더 레디어스 값을 줬습니다. 저장하고 역시 브라우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버를 하면 이렇게 색상도 바뀌고요. 글자색도 바뀝니다. 지금 글자색에도 그림자가 깔려 있고 이 영역에도 살짝 그림자가 깔려 있습니다. 예, 다음 해볼 것은 서브 메뉴를 스타일을 지정을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아직 이 서브 메뉴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상에 제대로 메뉴가 표시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서브 메뉴의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 화면에서 사라지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브 메뉴 스타일은 랩이란 아이디 밑에 또 하나 UL을 뒀었죠. 이게 서브 메뉴가 됩니다. 이 UL은 서브 메뉴 항목을 포함해서 그 서브 메뉴 전체를 지정하는 스타일이죠. 이 스타일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브 메뉴는 각 메인 메뉴 아래 단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마진하고 패딩 값 없이 그냥 줬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은 논이라고 해서 분리를 없애줬습니다. 포지션은 서브 메뉴가 나타나는 위치를 저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좌표값을 줘서 주려고 합니다. 자, 앱솔루트라고 절대 좌표값을 주고 레프트는 0, 탑은 45픽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인 메뉴 아래에 서브 메뉴가 나타나는데 메인 메뉴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모 요소가 메인 메뉴잖아요. 레프트 값은 0다. 그러니까 좌우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탑 값은 45픽셀. 이 45픽셀은 아까 메인 메뉴만큼의 높이였어요. 그만큼 플러스 값이니까 밑으로. 그러니까 메인 메뉴 항목 위에다가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나타나는 서브 메뉴 스타일은 메인 메뉴에서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고 메인 메뉴에서 밑으로 45픽셀 내려가서 표시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 너비 값은 150픽셀로 했고요. 배경색 지정을 해줬고 테두리를 8픽셀 정도 둥글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테두리 선을 그려줬어요. 얇게 눈에 보일 듯 말 듯하게 그려줬고요. 역시 섀도우 값을 넣어서 좀 더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저장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이게 메인 메뉴예요. 약간의 테두리를 둘렀고요. 배경색도 있었고.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각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스타일을 지정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든 건 UL, 이 서브 메뉴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 요한도라 안내라는 메인 메뉴 아래 서브 메뉴를 나타낼 때는 레프트 값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인 메뉴 바로 여기 레프트 값하고 서브 메뉴 레프트 값이 똑같습니다. 근데 탑 값은 메인 메뉴보다 45픽셀 밑에, 그러니까 바로 메인 메뉴 붙어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서브 메뉴의 각 항목에 대해서도 또 지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부에 UL에 li 이렇게 하면 메인 메뉴 아래에 있는 서브 메뉴의 각 항목들에 대한 스타일이 됩니다. 그럼 그 각 항목들은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요. 앞에서 리스트를 몽땅 플로트 레프트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로로만 배치되게 했었는데 나는 서브 메뉴는 플로트 넌 그래가지고 원래 특성대로 밑으로 쭉 떨어지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쭉 배치되게 할 거고요. 마진이나 패딩은 따로 주지 않을 것입니다. li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글자 간격이 너무 서브 메뉴에는 글자 간격이 너무 좁다 이러면 이것을 li 밑에 있는 A 항목에서 지정을 할 거예요. 이 링크 스타일을 가지고 여백, 글자 크기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을 정의를 해볼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는 이제 글자를 지정을 하는데 이 글자는 폰트 웨이트이 노멀이에요. 진하게 안 할 거예요. 메인 메뉴는 진하게 했지만 서브 메뉴 그대로 갈 거고요. 글자색은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 그 글자색에도 역시 1픽셀만큼 살짝 그림자를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정을 해서 한번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보다 글씨가 훨씬 선명해졌죠. 그리고 흰색 그림자 깔린 것도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가 없었을 때랑 그림자가 있었을 때랑 다른 효과를 나타냅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마우스 오버 했을 때는 이 스타일이 지금 메인 메뉴에 적용됐던 스타일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이것을 바꿔서 마우스 오버 했을 때 배경색이 나타나고 글자색도 바뀌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NAVUL에 LI에 A에 호버 이 스타일을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배경색을 바꿔볼 거고요. 백그라운드 바꿨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바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림자를 깔 겁니다. 그리고 보더 레디어스 값은 0이라고 해서 둥글게 처리되지 않게 할 거예요. 앞에서 계속 둥글게 처리했었는데 이번에는 둥글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둥글게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서브 메뉴가 2개 이상 됐을 때 가운데 있는 항목들은 사각형으로 표시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 first child랑 마지막 항목 last child만 보더 레디어스를 줘서 둥글게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몽땅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시되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항목 NAVUL LI의 first child 거기에 링크 부분 자,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자, 그 부분만 링크가 가지고 있을 때 첫 번째 child가 링크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윗부분만 둥글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last child는요. 아랫부분만 last child 그리고 거기 A 링크는 아랫부분만 둥글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bottom left랑 bottom right 부분만 둥글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브 메뉴 항목의 첫 번째하고 마지막 항목이 둥글게 처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운데 부분은 둥글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서브 메뉴를 감추고 또는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서브 메뉴가 나타나게 하는 것만 하면 되겠네요. 자, 서브 메뉴를 감추고 나타나게 하는 것은 투명도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투명도는 화면에 보이지 않게 투명하게 처리를 해버리는 건데요. 언제 원래 내비게이션 밑에, 그러니까 서브 메뉴는 기본값이 투명합니다. 그럼 여기다 대고, 오페서티, 지금 어디냐면, 내비게이션이라는 아이디 밑에 있는 UL, 그러니까 서브 메뉴를 정의하는 스타일입니다. 여기다가 오페서티 값을 0이라고 주겠습니다. 투명해졌어요. 자, 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서브 메뉴를 나타나게 하려면 투명한 것을 불투명하게 만들면 되겠죠. 언제 불투명해지냐면 내비게이션에 UL이 아니죠. 내비게이션 메인 메뉴 항목이 뭐죠? LI죠. LI에다가 호버를 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UL 태그가 어떻게 되느냐. 즉 메인 메뉴 항목에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서브 메뉴가 어떻게 되느냐. 화면을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페서티 값을 1로 해주면 됩니다. 불투명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메뉴인 대로 갔더니 마우스 오버 했을 때는 불투명도, 그러니까 오페서티가 1이어서 화면에 나타납니다. 치우면 원래 기본값인 오페서티가 제로가 돼서 사라지는 거고요. 또 서브 메뉴 위에다가 마우스 오버를 하면 배경색과 글자색이 바뀝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CSS를 이용을 하면 이런 드롭다운 메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CSS를 이용을 해서 드롭다운 메뉴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외에도 CSS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효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는 제가 카페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게시판을 통해서 자꾸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꾸 연습해 보시고 CSS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